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세상을 느슨하고 둥글게 비추는 이야기, 박성우 작가님의 컵 이야기입니다. 강가 풀숲에 누군가 두고 간 커커라 불리는 머그컵이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에게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감미로운 것들을 담아내주었던 커커는 이제 혼자가 되어 낯선 바깥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커커는 이제 쓸모없게 된 것일까요? 커커는 문득 뭉게구름을 연한 햇살과 연두빛 풀냄새를 채워봅니다. 강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도 채워보고요. 그리곤 생각해봅니다. 컵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순 없을까? 그렇게 커커는 배추인 나비, 일개미, 참개, 딱새 등 스쳐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컵 안에 담습니다. 깨지고 금간 마음을 다독이는 어른들 위한 동화. 세상을 담고 싶었던 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개미 일일이가 진딧물의 꽁무니에 얼굴을 들이민다. 호흡을 가다듬고 진딧물의 엉덩이를 톡톡 건드려 단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낸다. 준비됐지? 자, 한 방울 나간다. 일일이가 재빠르게 진딧물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단물을 받는다. 와, 뭘 먹었기에 이렇게 달지? 야,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핥아가기나 해. 아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셔? 뭐 까다롭게 군다고? 야, 내 꽁무니나 빨아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일일이는 일순간에 자존심이 상한다.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다. 왜 자신에게만 유독 짓궂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애벌레들이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 참, 진짜 더는 못해 먹겠네. 그는 진딧물 꽁무니에서 나온 단물을 구해 애벌레 육아 담당 일개미에게 넘기고 나오면서 중얼거린다. 아니 내가 무당벌레한테서 구해준 게 몇 번인데 항상 까다롭게 구는 거지? 일일이는 동료 일행과 함께 개미굴을 빠져나가 다시 단물을 구하러 나가면서도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단물은 그야말로 최상이다. 진딧물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단물이 유별나게 달고 진하다. 부지런을 떨어서 가급적 질 좋은 단물을 많이 구해둬야 한다. 별일 아니야.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는 걸음을 떼면서 자신에게 마법을 걸듯 몇 번이고 되낸다. 진딧물 꽁무니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도 같은 말을 속으로 반복한다. 일일이는 숨을 길게 내쉬는 일로 화를 삭히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한다. 진딧물아, 매번 고마워. 이번에도 진한 단물로 좀 부탁할게. 그는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 오직 어린 애벌레들만 생각한다. 세상에 쉬운 일 같은 건 없다고 여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그는 진딧물의 엉덩이를 톡톡 건드리고는 꽁무니의 얼굴을 바짝 들이민다. 그렇지만 진딧물은 이번에 나의 단물을 내주지 않는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야, 말 걸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인내심에 한계심에 닿은 일일이는 단물을 구하다 말고 뛰쳐나간다. 다른 동료 개미들이 그를 바라본다. 하지만 따로 쫓아와 붙잡는 일은 없다. 일일이는 무작정 걷는다. 중얼중얼 씩씩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일로 화를 식힌다. 평소 다니지 않던 외길로 빠져 깊숙이 들어가면서도 거침없이 나아간다. 한참이나 그렇게 길을 걷던 일일이가 갑자기 멈춰선다. 여기는 어디지? 너무 멀리까지 나온 일일이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다. 주변 지형을 살피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지만 짐작하는 게 쉽지 않다. 와, 저 희고 둥글고 큰 건 뭐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일일이는 희끗희끗 보이는 커다란 성을 발견한다. 도무지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높이를 가진 웅대한 성.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성을 발견한 일일이는 엄청난 규모 앞에서 잠시 멈칫한다. 발을 내딛어 보니 벽이 상당히 미끄럽다. 개미인 내가 못 올라갈 데가 어딨어.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배와 발끝에 힘을 주고 단단한 외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한다. 제 몸보다 몇 배는 큰 먹이를 물고 벼랑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일일이는 시야가 확 트인 주변을 내려다보면서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홧김에 걸어왔던 길을 더듬어 보니 지나온 길이 까마득하다. 돌아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겠구나. 얼떨결에 걱정 하나를 더 얻은 일일이가 컵 손잡이 윗머리로 자리를 옮겨 먼 곳을 바라본다.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어?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네. 기껏 올라오더니 한숨이나 내쉬고 있는 일일이를 보고 커커가 먼저 말을 건넨다. 별건 아니고 진딧물 꽁무니나 빨고 사는 내가 한심해 보여서 그래. 일일이는 커커에게 먹고 사는 일에 곤욕스러움에 대해 털어놓는다. 커커는 딱히 해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다가 툭 한마디 던진다.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보지 그래? 모두가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 왜 그러지? 바빠서 그런가? 모르겠어. 늘 같이 다니지만 언제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소외감이 든다는 얘기니? 그런 건지도 모르지. 일일이는 늘 동료와 함께 일을 해오면서도 같이 있다는 생각이 그리 들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했다. 일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래, 그런 건지도 모르지. 그럼 비교적 온화한 애벌레 육아 같은 걸 해보지 그래? 아휴, 애들 젖 먹이고 똥 치우며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게, 문제는 그걸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는 원래 병정개미를 꿈꿨다. 그 험하다는 유격 훈련도 곧잘 해냈고 재미있어 했다. 늘 용감했고 싸움 능력도 탁월했다. 병정 개미와 19대 1로 대련해 이긴 적도 있었고 병정 개미들이 모두 나가 있는 틈에 갑자기 기습해온 옆 동네 개미 부대원과 53대 1로 혼자 맞서 동굴 입구를 지켜야 했을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는 병정 개미계의 전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했지만 끝내 병정 개미가 되지는 못했다. 그저 그런 일개미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정 개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병정 개미가 될 수 없다면 아무 일이나 할게요. 일일이는 여왕개미의 수발을 드는 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이란 건 멀리서 바라볼 때와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을 때가 다른 법이다. 여왕개미는 매우 까다로웠고 성질도 보통이 아니었다. 알은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여왕개미 곁을 지키는 일도 여왕개미가 낳은 알을 살피는 일도 그에겐 만만치 않았다. 여왕개미의 성질을 이겨낼 자신감은 점차 사라졌고 늘 긴장감을 유지한 채 조마조마하게 알을 살펴야 하는 일도 점점 벅차게 느껴졌다. 자신의 실수로 알이 잘못되어 죽어나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저기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일일이는 먹이 창고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 일은 무척 적성에 맞는 것 같았다. 식량을 구하러 갔던 일개미들이 먹이를 구해오면 그걸 분류해 저장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역시나 보는 것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제11 창고관리팀, 이것 좀 147번 창고로 옮겨줘요. 아니 우리 팀원이 몇 명인데 수십 수백 개미가 끌고 온 이 거대한 먹이를 어떻게 147번 창고까지 옮겨요? 아니 그것도 못해?
일일이가 속한 팀은 매번 구불구불 비좁은 창고로 먹이를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여기 265원 창고 담당 누구지? 예, 전데요. 아니, 일일이 씨. 먹이가 이렇게 썩어나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매일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아무리 애를 써도 먹이 관리는 쉽지 않았다. 뭐야, 1792번 상자가 왜 비어있지? 여기 있던 먹이 빼돌린 게 누구야? 여러분의 양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 양심을 속인 팀원은 조용히 앞으로 나와주세요. 먹이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근무하는 일은 정말이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을 받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멀쩡한 동료를 의심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다. 여기 2163번 상자에 넣어야 할 먹이를 2168번 상자에 넣은 게 누구죠? 실수를 한 건 제11 창고관리팀 11이다. 아니, 제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요. 저쪽 팀에서 저한테 물건을 넘겨줄 때 마지막 숫자 3을 정확하게 표기해주지 않아서 마지막 숫자가 그만 8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일일이 씨.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른 팀 핑계까지 대요? 죄송합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숫자에 약하기도 했다. 저기 있잖아요. 이 일은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으니 다른 부서로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일이는 곧 애벌레의 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에고, 이 귀여운 녀석들 좀 봐.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꼬물락거리는 애벌레들은 한없이 깜찍하고 귀여웠다. 하지만 이 애벌레란 애들은 여간 예민하고 불안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먹이 줄 시간을 조금만 놓쳐도 칭얼거렸고 잘 먹고 잘 놀다가도 금세 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 무지개반 제173교실 담임이 누구죠? 예, 전데요, 원장 선생님. 아니, 일일이 선생님. 애가 이 지경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빨리 조치하세요. 애벌레의 방에서는 그야말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애벌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전적인 희생이 없이는 근무가 불가능한 곳이기도 했다. 먹는 건 잘 먹는지, 노는 건 잘 노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는 과로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애벌레들이 귀찮게 여겨지기도 했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심할 때는 칭얼거리는 애벌레들이 미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건 자신한테도 애벌레들한테도 결코 좋을 것 같지 않았다. 저기 있잖아요.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정말이지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다른 일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일일이는 번데기의 방으로 갔다. 새로운 일터에 가서 의욕적으로 일하려 했지만 역시나 자신한테 맞는 일은 아니었다. 왜 하필 나한테 번데기 냄새 알레르기가 있는 거지? 일일이는 수시로 재채기를 해댔고 콧물을 흘려댔다. 몸은 또 왜 이렇게 가렵지? 일일이는 수시로 몸을 긁어대느라 번데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니까. 일일이는 입으로만 이루어진 개미 같고 커커는 귀로만 이루어진 컵 같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하소연만 했을 뿐인데 뭔가 후련해진 것 같아. 그는 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밝아진다. 안쪽을 누르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면서 가벼워지고 유쾌해진다. 마음을 꺼내놓으면서 점차 환해지고 후련해진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커커가 귀를 기울여지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마음 한편을 어루만져주는 것만으로 무겁고 탁하고 답답한 것이 제법 개운하게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한결 가뿐해지고 맑아지고 시원해진 기분이랄까. 일일이는 이러한 기분은 상대와 자신이 온전히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마음을 내보이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것도. 예전의 일이었지만 어정쩡한 사이인 동료에게 괜히 속마음을 드러냈다가
찜찜하고도 허탈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후회한 적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지금 속인말을 꺼내면서 평화로워지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 뒤에야 일일이의 구구절절 하소연이 끝난다. 그는 한 손을 들어 얘기가 다 끝났다는 신호를 커커에게 보낸다. 커커는 멋쩍게 웃는다. 그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몇 시간을 주저리 떠들었지만 커커는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다. 일일이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고 커커는 뭔가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겠어. 일일이는 커커의 어깨에서 내려와 뭔가 개운해진 기분으로 서둘러 개미굴로 향한다. 그러면서 식량 확보 담당 일개미로 일하던 신입 시절을 가만가만 떠올려 본다. 일일이가 막 식량 확보 담당 일개미가 되어 먹이를 구하러 다니던 때였다. 신입이어서 모든 게 서툴렀지만 의욕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던 시절, 일일이는 다른 일개미들과 줄을 맞춰 먹이를 구하러 가다가 좀 더 싱싱하고 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옆길로 빠져 빠르게 움직였다. 왠지 오늘은 엄청 크고 엄청 맛있는 먹이를 내 손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일이는 더듬이를 바짝 세우고 정신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가 그만 모래밭에서 쭉 미끄러지고 말았다. 뭐지? 몸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네. 일일이는 아둥바둥 위로 올라서려 했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진원을 알 수 없는 진동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위쪽의 모래알도 마구 굴러내려왔다. 이런 젠장, 그 무시무시하다는 개미 귀신한테 걸려든 건가? 일일이는 2걸음 기어 올라갔다가 3걸음 뒤로 미끄러졌다. 3걸음 기어 올라갔다가 다시 5걸음 뒤로 미끄러졌다. 더는 안 되겠어. 그의 몸에 있던 힘은 거의 빠져나갔다. 모래 함정의 맨 밑에서는 개미 귀신이 커다란 턱을 쫙 벌린 채로 무시무시한 집게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개미 함정으로 빠져들어갔다. 고만고만했던 지난날과 소소하게 행복했던 그의 지난날과 함께 무기력하게 아래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제는 눈 감고 끔찍한 먼 길로 갈 일만 남은 그는 그간의 삶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이윽고 체념의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 거짓말처럼 위에서 솔잎 하나가 밑으로 내려왔다. 일일아, 얼른 이걸 잡아. 모래 함정 맨 밑에 거의 다다른 일일이가 개미 귀신이 내미는 집게에 걸려들기 직전에 옆길로 빠진 일일이를 찾아 나선 식량 확보단 소속 일개미들이 위험에 빠진 그를 발견하고 생명줄을 내려보낸 것이었다. 허둥대던 일일이는 일순간 팔을 뻗었고 가까스로 솔잎의 끝에 닿을 수 있었다. 일일이가 솔잎을 잡고 허둥지둥 얼떨결에 매달리는 순간 일일이의 몸이 위로 붕 떠올랐다. 자, 이제 천천히 당겨! 경험 많은 최고참 일개미는 차분하게 다른 일개미들을 지휘해 위험에 빠진 그를 무사히 구해냈다. 일일이는 그때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아찔하다. 평소엔 무뚝뚝해 보였는데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기꺼이 다가와 도와줬어. 그는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도 생각한다. 어쩌면 나는 엄살이 너무 많은지도 몰라. 일일이가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 저쪽 멀리 배추 흰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가고 있었다. 집에 가까워져 오자 일일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온전히 따뜻하고 온전히 뜨거운 눈물이었다. 눈가를 쓱쓱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일일이가 중얼거렸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